평등. 신분, 성별, 재산, 종족 등에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는 뜻. 21세기 지금 우리는 과연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고민하고 아니다 라는 답변을 낼 것이다. 앞서 얘기한 신분, 성별, 재산, 종족에 의해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한다.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스포츠에서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곤 했다. 그러던 중 시각장애인 분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협회를 만나게 되었다. 대한시각장애인 골프협회는 골프를 사랑하는 시각장애인 분들과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라고 한다. 사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포츠를 즐기는 그분들을 만나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네, 저는 대한시각장애인 골프협회 경기이사 이승우라고 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골프협회에서는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 시각장애인 골프협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골프를 하게 된 초창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대한시각장애인 골프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평소 골프라는 운동을 접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골프라는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이라던가 또 정서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골프를 즐기는 국내 유일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불편한 분들이 어떻게 골프를 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주변 그 서포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레슨을 받고 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골프공 타구의 방향이나 거리 문제 등으로 서포터 분들이 동행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서포터 분들한테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3인에서 4인 플레이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골프장들이. 근데 4명이 다 입장을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불가능한 상태라 2인 플레이 위주로 저희가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4인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치진 않고 저희를 이렇게 봉사해주는 그 서포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금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기에서는 두 사람이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선수와 1대1 서포터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꼭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이제 당신은 시각장애인이니까 당신만 내고 서포터는 무료 입장을 해주겠다. 뭐 그런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 비용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문턱이 아직 많이 높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골프장을 예약하실 때 그런 시각장애인인 것을 밝혀야 하나요? 그렇게 밝히면은 좀 예약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안 보이는데 일단은 공을 어떻게 치냐 이런 질문부터 일단은 진행에 있어서 너무 늦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은 나 혼자 가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2인 1조로 되다 보니까 사실 네 사람의 비용을 내고 두 사람이 치기는 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제도라던가 골프장에서 조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던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제도 같은 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이런 장애인 요 스포츠 자체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우리도 똑같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한시각장애인 골프협회 회원은 약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골프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불편해서 시각장애가 있어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우리 시각장애인 골프협회에 함께 오셔서 배우고 또 같이 불편한 사람들끼리 함께 이렇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며칠 후 협회분들의 경기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한 대회에 카메라를 들고 참여하게 되었다. 혹시 서포터의 역할이 뭐죠? 서포터의 역할은 뭐 원래 잘 치시는 프로님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못 찾으시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찾아드리고 방향 같은 거 좀 봐드리고 그냥 뭐 옆에서 그냥 거들어드리는 역할이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단은 공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저 말고 일반 이제 전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서포터님이 얘기한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한 80-9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보이지? 나무 사람 보여? 저 사람 보이지? 치고 있는 거. 하얀 거. 그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 말씀하신 대로 서포터 분이 없으면 회원분들이 골프를 치시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직접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서포터 분들까지 한 명의 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부조리해 보인다. 이렇게 서포터분들이 항상 붙으시는데 서포터분이 안 계시면은 아무래도 치기가 힘드시겠죠? 아이 그러면요. 아주 많이 힘들죠. 첫째는 이제 잘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 봐주시고, 또 이렇게 뭐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 서포터 도움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죠. 선수에게 서포터가 꼭 필요한 인력이며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1인의 가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신 대한시각장애인 골프협회 회원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나와 제작진은 실제로 시각장애인임을 밝혔을 때 골프장에서 예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화를 걸어보았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여쭤봤더니 시각장애인들 분들 라운딩 자체가 저희 여기 계속 좀 어렵다고 하세요. 한 명씩 자세나 방향 같은 거 봐주셔야 돼가지고 서포터분들이 한 분씩 또 붙으세요. 그렇게 돼서 4명인데 4인 기준이 맞고요. 실제로 플레이를 안 하시는데 두 분은 그 이름이 가능할까요? 네, 2인 요금은 안 됩니다. 예상대로 아예 예약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었고 가능한 곳은 서포터 분들의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나는 이것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변호사로 일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인 골프협회와 촬영 중 스포츠에 꼭 필요한 서포터들에 대한 입장료를 골프장에서 꼭 받아야 한다며 항상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지 않나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제4조의 차별행위가 1항 1호에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게 이제 1번 이런 게 있고요. 2번이 장애인에 대해서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5호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 이들을 이제 장애 아동의 뭐 보호자나 뭐 후견인 아니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 장애인 관련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그 차별 행위입니다. 장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체육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 조치나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같이 동행하는 서포터즈는 골프를 실제로 하지도 않고 뭐 길을 안내해 주거나 아니면 방향을 알려주거나 위험한 상황을 면하게 해주려고 서포트만 해주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골프를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비용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서포터즈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에게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골프협회의 케이스 경우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 시에는 어떠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가위원회에서 그런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부분을 시정해라 라고 해서 시정 권고 조치를 하는데, 정당한 시정 권고 조치를 갖다 이행하지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벌칙,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벌금을 내거나, 예, 그렇게 좀 계속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게 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선정되어 현재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 저희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조금 플레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서포터 분들 붙어가지고 사고 없이. 서포터 분들이 있으셔도 그분들도 그린피를 다 내셔야 되는 거라서.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약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저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서서 한국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고 말했으나 세계적으로 봤을 땐 그것보다 더 다양한 차별과 그에 따른 운동이 존재한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외국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받는 이야기를 듣는 건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평등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과연 한국은 외국인에게 평등한 시선을 주고 있을까? 내 대답은 아니요, 이다. 우리조차 외국 선수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욕심이다. 이 모든 것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내 주변부터 현대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이 올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